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11개 상임위 자리를 독식했잖아요. 그중에 복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원장 정청래,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요. 어제 국회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 파업, 의사 파업을 두고 맞붙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의 호통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드렸는데 자꾸 발언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장관님,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4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아니죠. 네. 근데 위원장님 한마디 좀 아니 간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계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예, 뭘 맞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참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네. 내용 여부를 떠나서 지금 뭐 그만큼 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복지위원장하고 대립은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다만 보통 그 상임위원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위원장은 자제하거나 말리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은 박주민 또 이 보건복지위원장. 정확히는 어제입니다, 박주민 네, 의원님. 어제. 예. 뭐 하여튼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뭘 하는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그냥 의원석에서 앉아서 질의하는 듯이 자리를 크게 옮겼지만 위원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뭐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제 단순한 중립적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일관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들마저도 이제 본인이 마치 뭔가 이제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이제 본인이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지금 바쁜 이 장관들 뭐 불러놓고 그걸 지금 추궁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답을 원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이 질문하는 것들 그것만이 오로지 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의원생활 좀 하셨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들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만약에 이런 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정청래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한 게 한 100만 뷰를 뭐 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던데, 점점 이 국회가 정말 따지고 묻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어떤 이런 이 호통치는 모습이 자기네 지지층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뭐 그런 장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장혜미 변호사님, 네. 뭐 10분간 퇴장 요구, 저 이런 것도 처음 받고, 일단 뭐 옳고 그럼 일단 잠깐 떠나서 3단 발업, 뭐 저희 사진이 잘 포착을 해놨는데 박주민 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정청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예 공개적으로 뭐 윤리위 제소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니까 맞제소하겠다. 혹은 온라인과 이런 댓글에 내 이 법사위원장의 행동에 반응이 좋더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정청래 위원장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유상범 의원이 같이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이름을 먼저 묻기도 하고 그 이제 쌍방에 좀 잘못인 측면이 있는데, 이 원구성에 계속해서 협의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법사위 첫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항의성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가능했었는데 그 예측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인 거는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예. 일단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산출했다고 하면서 KDI 연구보고서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돼 있는지를 전 당연하지만 보건복지위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그런 현안 질의에 당연하지만 즉각적으로 답변할 자세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생각하는데 한 세네 차례 질문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듯한 우회하는 듯한 즉답을 제대로 못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런 좀 결론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추궁할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이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추궁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게 과연 답변을 원하고 지금 하는 질문인가요? 다 국민들 다 보시잖아요. 저게 지금 답변을 원하는 질문입니까? 저도 적지 않게 어떤 방송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맞제소라는 단어는 저희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물론 뭐 용어사항은 있긴 하겠지만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다라는 취지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저 자리에서 오히려 박주민 복지위원장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발언 하나도 있었습니다.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약과더라고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봤고 최진봉 교수도 저 장면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일단 이면택 저 의사협회장이라는 분이 저걸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는데 저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예컨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그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나요? 법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표현의 자유로 얘기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해놨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 협회 회장을 맡으셨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의사들이 뽑아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유감이나 사과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본인을 통해서 들었던 불쾌한 표현들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네. 저렇게 태도를 보이면 아까 보셨죠 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이나 아니면 사과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주제 만나보고요. 오늘 의미 있는 주목되는 대법원 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